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해왔으니까. 5.18과 부마 항쟁의 정신을 기리자는 게, 그리고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게 어떻게 사회주의가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장동혁 대표 참 잘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후원회장의 자격. 한동훈 후보가 어제였죠. 정영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영근 전 의원,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구에서 3선을 했던 중진 의원입니다. 네. 다만 그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참고로 눈길을 끄는 건 정영근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했는데, 당시 상대가 바로 박민식 후보였습니다. 예. 저도 완전히 정계 은퇴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한나라당 시절에 정계 은퇴하지 않았어요?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50 시절, 말씀드린 것처럼 50 시절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지내면서 여러 간첩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받거나, 또 유명한 고문 기술자죠, 이근한 배우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심지어 수사 중에 본인이 직접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언들도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영근 전 의원은 고문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었죠. 결국 고문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받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위촉이 경악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영근 씨가 그 정영근 씨일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바로 그 정영근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행태에 경악할 수밖에 없고. 네.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앞장서서 색깔론 주장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DJ 노무현 저격수라도 많이 불리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자, 그런데 이 정영근 전 의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른바 묵주, 천주교 묵주 사건입니다. 네. 자, 지난 2005년 현역 의원 당시에 정영근 전 의원이 한 호텔방에서 40대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한 언론이 포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영근 전 의원은 묵주를 받으려고 만났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해명 이해가 안 되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영근 전 의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방송사 카메라가 이제 들이닥치니까 결국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도망쳤어요.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이제 해명하기로는 그 40대 여성 교수로부터 묵주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죠. 그거 받으려고 갔던 거다. 묵주 게이트라고 불렸죠. 그래서 예. 예, 오랜만에 본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정영근 전 의원 영입에서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했던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한동훈 후보는 지금 출마하면서 윤 어게인이나 장동혁 체제에 맞서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자, 실제로 한 전 대표는 그동안 꾸준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야 된다거나 믿는 사람은 극우다라면서 저런 음모론에 잠식당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번에 후원회장에 영입된 정영근 전 의원도 한동훈 후보와 같은 생각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투표는 확실히 부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할란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영근 전 의원이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부정선거 지금 주장했던 발언이잖아요. 그 뒤에 저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사실 정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검사 선배이기도 한 공안검사 출신의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한 적이 있는 정영근 후원회장을 영입했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게 네. 그 공소 취소 아니냐라는 의도가 나오면서 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추후로 미뤘죠. 자, 당장 후보들부터 앞다퉈서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도 당이 좀 그 긴장감이 없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선거 분위기 보면 그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그 아주 묘한 그 장점들이 있어요. 과거부터 이게 뭐 몇 번 반복된 거니까. 저는 굳이 그걸 좀 선거 때 논란이 되게 뻔한데. 자, 그런데 그 이 과정에서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죠. 그 박성준 의원이 자,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10중 8, 9은 잘 모른다. 자, 공소 취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라면서 잇따라 언론에서 발언을 했는데, 자, 이른바 국민 무시 발언이 아니냐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특검 추진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선긋기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인데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인 것이죠. 예.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심상정 위원장이 그 비례대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계산 방식은 구체적으로 국민이 알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 만약에 국민이 모른다면은 국회의원이 잘 제대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맞지, 무조건 모르니까 큰 상관이 없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하늘에서 못다한 꿈 마음껏 펼치길 사랑해. 저녁일을 앞두고 하늘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질문만이 어머니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부하의 생명보다 자신의 성과를, 군인의 명예보다 개인의 안위를 먼저 챙겼던 지휘관의 일그러진 욕망. 그 욕망이 꽃다운 청년의 꿈과 한 가족의 평온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며 그 뒤엔 범죄 은폐로 이어졌음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그 파렴치함을 보며 어머니는 또 한 번 가슴을 쳤습니다. 사랑한다. 얼굴을 마주하며 수없이 건넸을 이 한마디는 끝내 전하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 되어 어머니의 그리고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